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시간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작품 감상이 아니라 한시 중에서도 그 명시를 뽑아가지고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의 뜻과 표현, 기교, 또 그 시인의 사상과 정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작품 속에 그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고찰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시를 잘 모르시는 초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자풀이를 먼저 하고 전체 시 감상을 하도록 진행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부터 이 오원시로 들어갔는데, 이 중국 문학사상 악부시의 가장 그 큰 공로라고 한다 같으면 이 오원시를 이룩하는데 발전시켰다는 점이 바로 악부시입니다. 악부시에서 그 다음 오원시로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오원시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시형이기 때문에 오원시의 발생과 이 발전은 곧바로 중국 문학의 발전과 중대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후세로 갈수록 오원으로 발전해가지고 이제 오원고시를 완성시켰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본래 그 한나라 시대 그 민가들은 형식이 아주 자유로운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장단구였지요. 뭐 세 글자로 될 수도 있고 네 글자 혹은 다섯 글자, 그러니까 3원이니 4원이니 5원이니 이런 게 구별 없이 자유스럽게 했어요. 이걸 장단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안에 들어와서는 부와 산문도 수사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이런 형식이 되니까 시에도 이 대구가 사대부들이 이제 대구를 넣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원은 이전의 사언이나 사부체보다도 리듬이 오원이기 때문에 훨씬 경쾌하고 또 청신한 맛이 있어가지고 급속도로 유행이 되고 발전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오원고시가 이룩한 것은 동한 중엽에서부터 마렵에 이르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한에서 동한으로 천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 동한에서도 중엽에서 마렵이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한의 악부고사들은 고시하고 이 악부시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오원으로 된 악부시도 많이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러면 시를 그 정도로 알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이별했던 상황을 묘사한 대목으로서 회면 안가지, 거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자, 호마의 북풍이요, 월조 소남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호마 그러면 호는 오랑캐 호자 말마자, 오랑캐 말을 얘기를 하죠. 의는 의지하다고 말해요. 무엇을 의지하느냐? 북풍이라는 것은 고향이 북쪽일 때 북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풍에 의지하다 그러면 북쪽의 고향을 의지하다는 그리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북쪽 고향을 그리워하고, 호마는 북쪽을 늘 쳐다보면서 북쪽에 있는 고향을 호마도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월조 소남지라, 월은 여기서는 원래는 넘는다고 그래서 넘을 원자지요. 근데 여기서는 나라 이름 다시 말해서 월나라 월자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조, 그러니까 세조자니까 월나라 세. 근데 월나라는 어디가 있냐? 북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남쪽에 있어요. 저 남쪽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강 지나서 그쪽을 월나라라고 그래요. 베이징 이쪽은 북쪽입니다. 자, 월조는 소남지, 소는 둥지를 트는 둥지 소자, 집소자 혹은 둥지 소자. 둥지를 새는 어디다 둥지를 트느냐? 남지, 남쪽 가지, 남영남자, 가지 지자.
예, 이건 상당히 그 비유적인 기법이죠. 그러니까 미물인, 사실 짐승인, 우리 인간도 아닌 짐승들도 말도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고 북쪽 고향을 그리워하고 새들도 자기 남쪽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상당히 비유적인 기법을 썼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거 1, 2원이요 의대 1, 2완이라. 자, 상거 서로 상자 갈 거자 서로 가다 그랬는데 여기서 갈 거자를 서로 이별했다 이별 이자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죠. 서로 떨어진 지가 1, 2완이요 날이 떨어진 날일자 이완 이미 이자 이건 이미를 여기서는 강조해서 매우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미 혹은 매우 원자는 멀 원자 그러니까 떨어진 날이 매우 멀어졌는데 아주 멀어질수록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로 떨어진 날이 아주 멀어질수록 의대 1, 2완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대라는 것은 오디자 띠 대자지요. 그래서 의대를 합해서 허리띠라는 얘기죠. 허리띠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날로 나날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완이라는 것은 느슨할 완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느슨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허리띠는 그러니까 여기 날이 갈수록 느슨해져서 헐거워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부운패백일이요 유자 불원반이라. 부운이란 것은 뜬구름이지요. 예, 뜬구름이라는 뜰부자 구름운자인데 뜬구름은 가릴 패자 흰백자 날일자 흰 해를 밝은 해를 백일 밝은 해를 가렸는데 여기서 이 뜬구름이 느닷없이 밝은 해를 가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중위법, 비유적인 기법 중에서 중위법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해서 중위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뜬구름이라는 것은 어떤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라는 것은 임입니다. 옛날에 신하들은 천자를 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최호우 시인가요? 거기 보면은 부운능패일하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간신들이 해를 가리고 있으니 부운 뜬구름이 해를 가렸으니 그 말은 간신들이 천자의 총기를 가렸으니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부운이라는 것은 어떤 여인이 우리 난군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 가려버렸으니 그 여인이 나한테 향한 마음을 가려버렸으니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자 불고반이라. 유자 여기서는 놀유자 아드자자인데 그렇게 해서 노는 아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자는 그대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남편이죠. 임인데 어떤 임이냐? 유자니까 논다는 것이니까 떠도는 그대. 예, 떠도는 그대. 예, 일정한 주소 없이 떠돌아다닌다 해서 유자 그렇습니다. 떠도는 그대여. 불고반이라. 불고 아니 불자 고는 생각고자지요. 돌아볼 고 혹은 생각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생각하지 않냐? 반은 돌아올 반자. 그대는 돌아올 생각도 않네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사군 영인로요 세월 홀이만이라. 사군 그리워할 사자 생각사자 군 당신 그대 그리움의 영인노라.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사역동사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자, 사역동사니까. 그러면 그 뒤에 목적어가 나왔죠. 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을 누가 가르쳐요? 자기를 가르쳐요. 사람으로 하여금 늙을 노자니까 늙게 만들고
그대 그리워하면서 사람은 나는 점점 늙어가게 만들었고, 예, 그 다음에 세월 홀 이만이요. 세월은 이것은 갑자기 홀이죠. 예, 홀 이만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자기 혹은 문득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문득 이미 늦을 만자인데 여기서는 세월은 늦다는 것보다는 저물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문학적인 표현이 되죠. 세월은 어느덧 어느덧 문득 저물었군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연물 부도요 노력 가참반이라 기연 지난번에 기치란 말이 우리가 나왔어요. 부병행에서 그것과 똑같습니다. 나서라 그 말이에요. 이거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버렸으니 무엇을 버렸어요? 그리움을 버려버려. 그대를 그리워하는 거 이거 버려진 그대로부터 버렸든지 내가 버리든지 간에 여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으니 물 부도라 부는 다시 붙자. 물은 여기서는 금지사라고 그랬죠. 하지 말라. 도는 말도 길도자가 아니라 말할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말하지 말자. 예, 아서라 다시는 말하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노력 가참반이라 노력을 해야지요. 무엇을 노력을 할 것인가? 가참반이라 더할 가자 밥찬자 밥한자 합해서 밥이라고 그러면 되죠. 밥이나 더 해야 되겠네. 그러면 밥이나 더 먹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애써서 입맛이 없어도 임을 그리워하니까 입맛도 떨어졌지만은 애써서 노력해서 설령 입맛이 없더라도 노력해서 밥이나 더 먹어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 이 가슴이 아프니까 내가 버려진 임으로부터 버려진 일을 다시는 생각하죠. 다시는 말하지 말고 내 건강이나 챙겨서 나도 살 길을 찾아야겠죠.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떠나간 여인이 완전히 체념을 한 것 같지만은 다시 말해서는 다시 이미 없이도 홀로 서기를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좀 더 이제 감상을 해보자고 그러면 앞에 그 6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이별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그랬죠. 오늘 했던 이 10구는 이별 후에 이 그리움을 적어졌네요. 쭉 해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임과의 이별은 그것이 만열이나 떨어지는 그러니까 각기 하늘 한 끝에 있다고 그랬어요. 또 그 길이 험하고 멀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는 것은 도저히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했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 화자는 여인인 것 같아요. 이 화자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호마와 월조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그런 이치, 이걸 제시를 해서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호마하고 월조, 호마는 북쪽에서 하는, 그러니까 북쪽이 고향이고 월조는 남쪽이 고향이죠. 이 월조처럼 떠나간 인 역시 그의 고향으로서의 여인 자신을 그리워할 것이라는 믿음을 이제 갖는 것이죠. 그러나 떨어져 있는 날이 더 오래되면서 그리움 때문에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병을 앓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해서 혹시라도 뜬구름, 다른 여인, 뜬구름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시는가 하고 원망하는 그 생각을 갖게 이르죠. 사람이니까 다 그랬죠. 나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당신은 다른 여인한테 마음을 뺏기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을 갖다 보니까 은근히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과 임은 배신을 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드니까 부하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에이 그만두자. 아서라 그만두자. 버림받았다는 거 다시는 말하지 말자. 그리고 애써 밥이나 잘 먹고 내 스스로라도 나를 내가 이해해야 되겠지. 이 마지막 말처럼 이 여인은 그렇게 다시는 말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다시는 임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우리가 좋은 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여인의 심정이나
이물 여인은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행행중행행이라 가고 가고 또 가고 행행중행행이요 여군생별리라 가고 가고 또 가고 가시니 그대와 살아서 이별하는구려. 상거만열이요 각제천이래라 서로 만리가 넘게 떨어져 각자 하늘 한 모퉁이에 있네요. 도로 저 차장이요 해면 안 가지라. 길은 험하고 머니 만날 날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호마의 북풍이요 월조 소남지라. 호마는 북풍에 기대고 월조는 남쪽 가지에 둥지를 틀지요. 상거 일이원이요 의대 일이완이라. 서로 떨어진 날이 멀어질수록 허리띠는 날로 헐거워졌는데 분패백일이요 유자불원반이라. 뜬구름 흰 해를 가렸구나. 떠도는 그대는 돌아올 생각도 없네요. 사군 영인로요 세월 홀이만이라. 그대의 그리움에 사람은 늙어가고 세월은 어느덧 너무 저물었어요. 기연 물푸도요 노력가 잠반이라. 버려질 것 다시 말하지 않을래요. 애써 밥이나 더 먹어야겠네요.